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날씨가 춥던 덥던 아이스 커피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만 해도 아이스 커피 3잔 마실 때 따뜻한 거 1잔 마실 정도로 사실 아이스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오늘은 브루잉으로 아이스 커피를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브루잉 하는 방법은 따뜻한 커피하고는 그렇게 다를 건 없고요. 제가 한 2달 정도 전에 푸어오버식 브루잉 방식에 대해서 만들어 온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이제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아이스 커피를 내릴 수 있는지, 그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따뜻한 커피하고 아이스 커피하고 어떠한 맛 차이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차갑고 뜨겁고 이 차이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 영상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따뜻하게 추출된 커피 200ml를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잔은 머그컵보다 분명히 크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커피 양은 어때요? 더 작죠.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아이스 커피가 따뜻한 커피보다 들어가는 커피 추출량이 더 작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맛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돼요.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일단은 커피를 구간별로 끊어서 맛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100ml, 이게 이제 중간 100ml, 그리고 이게 마지막 100ml,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나눠갖고 끊어서 추출을 해서 맛을 먼저 볼 건데요. 자, 일단 맛을 보기 전에 일단 농도는 당연히 이쪽이 더 진하겠죠. 농도는 이 순서대로 갈 텐데, 농도를 제외하고요, 맛을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맛의 위치가 어디에 오는지를 보는 게 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순서대로 드셔보시면요, 맛의 위치가 처음, 중간, 끝 이런 식으로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고 한다면은 물을 타드시면은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컵에다가 물을 좀 부어서 두 번째하고 비슷한 농도로 만든 다음에 드셔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요, 입에 들어가자마자 맛이 바로 풍겨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들어오고, 대신에 뒤에 뭐를 먹었는지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여운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요, 입에 들어갔을 때 거의 맛이 안 느껴져요. 무슨 맛을 먹고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맛이 하나도 안 느껴지지만, 대신에 먹고 난 다음에 뒤에 여운, 그러니까 애프터 테이스트라고 하죠, 후미가 굉장히 길게 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스 커피를 내릴 때 200ml면 충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 커피에서는요, 사실상 이 끝부분, 요 커피 같은 경우는요, 추출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 브루잉 커피가 따뜻한 커피보다 훨씬 더 여운이 적고 깔끔한 커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그거를 얼음에다 부어갖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후미, 그러니까 여운이 굉장히 긴 음료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드립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비해서 훨씬 더 깔끔하고,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좀 심심한 약간 그런 드립커피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따뜻한 커피만큼 어떤 여운이 남는 그런 아이스 브루잉 커피를 만들 방법이 없는 거냐? 아니요, 방법은 있죠, 사실은.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내린 커피 자체를 냉장고에 넣고 완전히 식힌 상태에서 얼음에다가 넣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거는 제가 카페에서 쓰는 방법인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은 스텐으로 된 아이스 큐브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를 얼음 대신에 서버에다가 넣고 추출을 하시면은 이제 얼음이 녹지 않는 상태에서 커피만 이제 빠르게 식혀줄 수가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얼음이 들어있는 잔에다가 넣게 되면은 동일한 맛을 만들어낼 수가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원하는 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그런 방법 말고 그냥 뜨거운 커피를 내려서 바로 얼음이랑 섞었을 때 여운이 남는 어떤 그런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은 네,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단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맛있는 아이스 브루잉 커피를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팁들은 제가 몇 가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서버에다가 얼음을 넣고 브루잉을 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빈 서버로 추출을 한 다음에 얼음에다가 커피를 부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막 물어들 보시는데, 근데 당연히 맛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서버에다가 얼음을 채워 넣고 브루잉을 하는 거를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이유는요, 일단은 다 추출이 되고 난 다음에 컵에다가 커피를 담고 온도를 재보면요, 확실히 서버에다가 얼음을 넣고 추출한 게 훨씬 더 차갑습니다. 보통 서버에다가 얼음을 넣고 그 다음에 잔에다가 옮기면은요, 한 온도가 한 4도, 5도 정도 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커피를 이제 내려서 그거를 얼음에다가 섞으면은 보통 한 7도, 8도 정도에 오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온도는 둘 다 내려가서 똑같은 온도로 가겠죠. 가는데 생각외로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추출을 해서 드신다면은 뭐 어떤 방법을 하시던 상관이 없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장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이스 커피를 시켰는데 첫 모금이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시원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커피를 조금 더 사용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커피 때문에 얼음이 이제 녹기 때문에 농도가 좀 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조금 더 넣어서 농도를 조금 보완하려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요거에도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20g에 300ml를 추출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만약에 커피를 20g에서 30g으로 늘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따뜻한 커피를 기준으로 원두가 30g 됐으니까 총 450ml를 추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컵별로 만약에 나눠서 추출을 한다고 한다면은 컵별로 150ml씩 추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150ml씩 추출을 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200ml잖아요. 요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까는 200ml를 만들려면은 앞에 두 개를 넣고 뒤에 하나를 버리면 끝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0ml만 넣으려면은 얘도 빠져야 되지만 얘도 상당수 안에 있는 게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피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늘려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스 커피를 만들고 실제로 마셔보면은 굉장히 가운데 맛까지 없는, 굉장히 농도는 맞고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맛의 임팩트는 있는데 뭔가 중간에 맛이 공허하고 맛이 다 비어져 있는 어떤 그런 아이스 커피를 만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원두량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분쇄도를 조금 더 가늘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어느 정도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200ml 밖에 추출을 안 하기 때문에 추출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출 시간을 어느 정도 늘려주고, 그리고 아무래도 얇게 갈았기 때문에 좀 더 커피 성분이 추출도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농도 보완에도 이제 도움이 좀 되기 때문에 얇게 분쇄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원두 자체를 너무 가늘게 분쇄를 하면은 커피 자체가 좀 많이 탁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아이스 브루잉 커피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 갖고 있는 어떤 산뜻함, 뭔가 이렇게 선명함, 이런 이유 갖고들도 많이 마시기 때문에 분쇄도를 갖고 커피 맛 자체를 좀 탁하게 만드는 거는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분쇄도도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물의 온도를 올려주면은 어떨까 이건데, 이거는 진짜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이제 커피 성분 자체가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더 잘 녹아들기 때문에 농도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너무 뜨거운 물로 내리니까 쓴맛이라던가 잡미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추출이 돼서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출 자체를 뜨거운 커피보다 훨씬 더 짧게 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의 온도를 2도 내지 3도 정도 더 올려서 쓴맛이 더 난다거나 없던 잡미가 생긴다거나 이럴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스 브루잉 커피를 만들 때 물의 온도를 살짝 올려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4가지 방법을 다 짬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는 한 평소에 쓰시는 것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더 증감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분쇄도도 쓰시는 그라인더에서 한 크릭이나 2크릭 정도 더 가늘게 바꾸고, 그 다음에 물의 온도도 평소보다 한 2도 내지 3도 정도 더 올려서 추출을 하시게 되면은 아이스 브루잉 커피의 어떤 그런 단점들을 조금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20g짜리 아이스 커피 내리는 거를 요거에 대해 이제 대입을 해서 내리게 되면은 원두 같은 경우에는 한 23g 정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분쇄도는 지금 제가 쓰는 거에서 한 크릭 줄였고요. 물의 온도는 거의 지금 96도 정도 되는 물을 사용을 해서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추출을 해봤는데 일단 아까보다는 확실히 추출 속도도 늘어졌고, 그 다음에 커피 농도도 확실히 아까보다 진한 게 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얼음에다가 넣고 얼음을 더 채워야 되는데 제가 여기는 제빙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정용 제빙기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갖고 얼음은 더 안 넣고 이 상태에서 차갑게 식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농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뜻한 커피 농도가 TDS 기준으로 한 1.2에서 1.3 정도가 가장 많이들 마시는 농도거든요. 아이스 커피 같은 경우에 얼음이 녹더라도 어느 정도 농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TDS 기준으로 해갖고 1.47 정도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은 네, 아이스로 먹어도 충분히 농도도 괜찮고 뭐 맛은 따뜻한 커피하고 동일할 수는 없죠. 절대로 그거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짧게 추출했기 때문에 뒤에 후미는 거의 없는 굉장히 깔끔하고 대신에 농도는 따뜻한 커피하고 비슷한 그런 브루잉 커피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레시피가 모든 커피에 다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배전된 커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분쇄도를 건들지 말고 좀 커피량을 늘려서 농도를 맞추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분쇄도를 건드리게 되면 강배전 같은 경우에는 커피가 굉장히 금방 탁해지기 때문에 분쇄도를 갖고 하시는 게 좋고요. 약배전 같은 경우에는 커피량을 늘리시게 되면은 조금 첫맛 자체가 굉장히 강렬한 신맛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커피량은 조금만 늘리고 분쇄도를 조금 건드려서 농도를 맞추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를 좀 찾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